아빠, 어깨 좀 펴요. 젊은 사람이 어깨가 그렇게 축 처져서 되겠나? 많은 사람의 어깨가 축 처진 이유, 바로 어깨 질환 때문.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량이 많아 통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어깨 통증을 불러오는 질환은 다양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심하면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네, 어깨 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깨가 아프고 결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깨 질환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자칫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그래서 어깨 질환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열린 큰 병원 김대현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깨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어깨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깨 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성인의 20% 정도는 평생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컴퓨터 등 일정한 자세로 하는 직업이 증가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은 2013년도에는 약 8만 명 정도였던 어깨 외래 질환 환자 수가 2015년도에는 10만 명 정도로 약 30% 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어깨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견봉쇄골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이두박근 건염, 동결견처럼 어깨 내부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경추 추간판 질환, 유방암, 폐암 같이 어깨 외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의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정확한 의료 정보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잘못된 치료 방향을 선택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 정보나 또 증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로 인해 부적절한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특효약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건강식품을 드시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를 방치하거나 지연된다면 사진에서 보이는 할머니처럼 어깨의 기능이 손실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어깨 질환은 정확한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분들이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어깨 질환 가운데 오십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오십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깨에 접착제를 받은 것처럼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은 것처럼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MRI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왼쪽은 정상 어깨 관절의 MRI 사진입니다. 보시면 하얗게 애가주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어깨 관절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십견이 있는 MRI를 보게 되면은 하얀색 애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쪼그라들듯이 관절막이 염증과 섬유성 비유로 인해서 쪼그라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도 보게 되면은 왼쪽 정상 어깨 관절을 보게 되면 하얗고 매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에 오십견이 있는 어깨 관절을 보게 되면은 빨갛게 부어 있고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염증 관절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견의 증상은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밤에 통증이 있고 아픈 쪽으로 눕기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도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아픈 어깨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동작,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브래지어 끈을 채우는 동작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병명 때문인지 이 50견은 50대에 찾아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30대에도 50견이 올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0견은 50대 중년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일까요? 세모 아닌가요? 세모?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연령에 걸쳐서 발생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50견이 발생하는 나이가 젊어지면서 40견 또는 30견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50견을 부르는 습관을 보게 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 또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반복적인 자세로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 또 테니스, 야구, 골프와 같은 운동 시에 무리한 스윙을 하는 경우에는 50견이 좀 더 이른 나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이 시간이 지나면서 50견은 그냥 이거는 그냥 시간이 약이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냥 두면 이 50견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질병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오. 네, 50견의 임상적인 단계를 보게 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야간통이 발생하는 동통기, 그 다음에 항상 둔한 통증을 느끼면서 덜 쓰다 보니까 점점 굳어지는 동결기, 그리고 통증이 감소하고 운동 범위가 다소 좋아지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해동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시간이 경과하면 통증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동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바쁜 현대 사회에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되고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50견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50견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50견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약물요법, 주사요법, 스트레칭요법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3개월 이상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관절막이 다른 분들보다 두꺼워서 잘 늘어나지 않는 분들은 관절 내시경 쪽으로 관절막 유리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는데요. 먼저 전방 굴곡 운동은 손바닥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아픈 팔을 정상적인 반대편 팔을 이용을 해서 위로 쭉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5초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외회전 운동은 문고리를 잡고 팔꿈치를 몸에 부착시킨 다음에 몸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자세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다면 50견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운동 한 가지씩은 하고 있는데요. 뭐 골프나 수영, 볼링, 테니스 등등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운동한 다음에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 충돌 증후군 어떤 질환입니까, 과장님? 네, 충돌 증후군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차가 추돌하는 이런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어깨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큰 근육이
어깨 움직임에 관여하게 되는데 회전근개 근육은 극상근과 극하근, 견과 파근, 그리고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MRI 사진을 보게 되면은 회전근개 위에는 견봉이라고 불리는 어깨 천장뼈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팔을 들어주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 견봉과 힘줄 사이에 마찰과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견봉 밑에 살은 해져서 이런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정상적인 어깨 힘줄은 이렇게 매끈한 모습을 보이지만 충돌 증후군이 있는 회전근개 힘줄은 옷에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나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증후군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누군 키가 크고 키가 작듯이 견봉의 모양도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편편형으로 생긴 분이 18% 정도, 커브형으로 생기신 분이 43%, 뾰족한 갈고리 모양으로 생기신 분이 39%, 즉 3분 중에 1분 정도는 뾰족한 갈고리형 모양으로 생기셨는데 이런 분들은 7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로 점차 진행하는 질병입니다. 30대에는 회전근개의 염증과 부종으로 증상이 시작되며 40대에는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발생을 하고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옷에 난 구멍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듯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 충돌 증후군이 진행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회전근개는 왜 파열되는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 충돌 증후군 외에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이유 다양하게 있겠죠? 네, 충돌 증후군만으로 어깨 힘줄이 파열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깨 견봉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급성으로 외상을 입는 경우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줄이 파열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힘줄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류 공급이 불충분해지고 힘줄의 성분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회전근개 힘줄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도 오십견과 비슷합니다. 팔을 들어주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고 등이나 목, 팔꿈치, 손까지도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누우면 악화되고 밤에 잘 때 더 심하고 근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도 어렵다고 호소들을 하십니다. 네, 저는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늘 헷갈렸는데 오늘로써 정리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네. 어깨 힘줄이 혹시 파열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깨 힘줄이 파열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같이 파열이 경미한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 약물요법, 주사요법, 재활치료 등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거나 팔을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점차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림의 좌측처럼 부분적인 파열을 보이지만 한국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4mm 정도 파열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광범위 파열로 증가한 경우에는 힘줄의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못하고 재활기간도 다른 분들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진단을 받게 되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어깨 힘줄 파열은 글쎄 언제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깨 힘줄 파열은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늦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늦는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을 원래대로 봉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관절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견봉 밑에 살은 해져 있어서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서 뾰족한 견봉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견봉뼈를 편편하게 다듬어 주게 됩니다. 끊어져 있는 힘줄은 예쁘게 가다듬어서 실이 달려있는 앵커라고 하는 나사못을 이용하여 봉합해 주게 됩니다. 또 간혹 힘줄 파열을 그냥 두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경과하면은 봉합할 힘줄이 남아있지 않아서 추후에 인공관절과 같은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치료를 통해서 큰 수술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오늘 저희가 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여러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배우 김민정 씨가 어깨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뭐 드라마 하차까지 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질환이에요? 네, 석회화건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석회화건염은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생겨서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다른 관절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깨 관절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심한 야간통을 특징으로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엑스레이에는 붕 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전근개 안에 발생을 합니다. 석회화건염의 특징은 50견과 마찬가지로 50대에 주로 발생을 하지만 30대에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성분에게서 조금 더 잘 호발을 합니다. 이 중 20%에서는 양측에서 발생을 하고 증상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석회화건염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증이 없는 무통의 상태를 0점, 아기를 낳을 때의 산통을 10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평균 6.6, 산통의 절반이 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와 발생하는 부위도 보게 되면 극상근에서 5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적인 사이즈도 11.6m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mm 이하의 사이즈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석회가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석회의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은 400여 명의 환자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중에 13% 정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도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석회화건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석회화건염 치료도 약물치료, 주사요법, 체충격파 등으로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고요. 이러면 90%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석회가 너무 딱딱해서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치료도 치료지만요. 사실 우선적으로 어깨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에 손상을 주는 그런 동작 같은 게 있나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팔을 쭉 뻗어서 멀리 있는 물건을 잡는 동작, 그다음에 어깨 위로 팔을 들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동작들이 어깨 힘줄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골프를 칠 때 뒷땅을 치는 동작이나 아기를 안거나 등에 엎는 동작, 또 딱딱한 음식을 도마질하는 동작 등들이 어깨 힘줄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이 습관, 무리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말을 들으시면 그러면 어깨가 아플 때 운동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안 해도 좀 찝찝할 것 같고 그래도 네. 좀 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네. 헬스할 때 네. 피해야 될 동작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헬스는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는 동작이지만, 운동이지만, 헬스 동작에도 어깨 힘줄을 상하게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가슴 근육을 키워주는 밀고 모아주는 운동들은 견봉과 회전근개의 간격을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당기고 벌려주는 동작들은 힘줄과 견봉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어깨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깨 수술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네. 수술 받은 후에 재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하고 나서 실밥은 보통 2주 뒤에 뽑고요. 우리가 보조기라고 하는 것은 6주 정도 착용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되면은 가볍게 몸을 추스리는 정도가 될 수 있고요.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9개월 정도가 되면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어깨 통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클럽 다니신 분들이 이제 파스나 아니면 또 집에서 마사지 같은 거 자가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파스나 마사지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시원하거나 통증이 좋아지는 효과는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깨 질환의 진단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집에서 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온찜질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철원 씨는 냉찜질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론을 좀 했었는데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온찜질이 좋나요? 아니면 냉찜질이 좋나요? 네,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는 온찜질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관절이 굳을 수 있는데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관절막이 열을 받아서 좀 더 늘어나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온찜질이나 사우나에 가셔서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과장님,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어깨 관절은 특성상 통증이 있으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쓰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쓰지 않으면 어깨 관절은 굳게 되는데요. 한번 굳은 관절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통증을 나이가 들면 생기는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열린큰병원 김대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